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저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각도기님을 모시고 거의 뭐 생 라이브입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 주식이 막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이닉스 주식을 보고 다들 그래요. 적자난다는 저 회사가 정말 이익을 많이 냈던 그 주식 고점에 비해서 한 20% 내외 정도 이제까지 올라오 11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이클이 정말로 내가 납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또 크게 움직인다.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다 땡겨왔다. 뭐 솔직히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2차 전지나 지금 하이닉스 주가나 크게 다른 건 뭐가 있는 건가? 뭐 25년 땡기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25년 땡기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그거는 조금 과열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저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명품런 같은 거 하잖아요. 백화점. 근데 요즘은 없는데 명품런 할 때는 그걸 사면 내가 그걸 비싸게 리세일 할 수 있어요. 재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런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전 리셀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아침 6시에 문을 여는데 그 6시일지 6시 10분일지 모르는데 그때 뭔가 상품이 나고 요거는 잡기만 하면은 한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럼 그걸 6시에 딱 가서 기다릴까요? 그 전부터 가서.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가서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예, 그 가격이 비싸다면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점점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졌죠. 근데 이번에 빨라진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엔비디아가 완전히 1조 달러가 가는 그 미친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AI가 될까 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정말로 나와. 우리 50%나 증가하고 TSMC 4나노에 우리 풀캐파로 돌려달라고 엄청나게 주문했어. 라고 이렇게 그 내용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긴가민가 하다가 되는구나 하니까 딱 테슬라 막 올라올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와 이거 선점하고 이거 하면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할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실제화 될지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때 주가 제일 크게 뜁니다.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이번에 그런 거고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한 7할 정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수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쁠 거고요. 실제로 3분기까지도 적자 해소될지 없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좀 덜 땡겼어요. 아직까지 덜 땡겼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상상력이 2,800이나 넘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외국인들 그 상상력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싼 값에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싼 값에 걔네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 사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부정론으로 봤던 사람이 다시 이걸 재구매할 때 불꽃이 빵 튀겠구나. 삼성전자 또 9만 원에 사야죠 뭐. 또 그렇게 될까 좀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가 엔비디아를 어제 한 주를 407달러에 팔았거든요. 잘한 건가요? 뭐 신고가에서 팔았으면 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이제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생성형 AI를 훈련시켜서 키워야 돼요. 훈련시켜서 키우려면은 수많은 GPU 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작품으로 나오려면 몇 년 걸려요. 사실은 챗 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이건 오랜 기간 훈련을 시킨 애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데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GPU 셋을 엄청나게 가져가서 훈련을 해야 돼서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땡겼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떼돈을 벌면 다른 회사들도 그럼요. 들어와요. 경쟁은 반드시 격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으면 예를 들어 마진이 30%나 그렇게 노다지를 누가 가만 냅둬요. 반드시 다른 팀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이후의 세상을 모른다. 3개월도 모른다. 어떻게 하냐. 근데 5년이나 땡겨?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돈 많이 남는 사람 사업이면 가만 안 있어. 누가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이 기대감이 이제
그 발현이 되는 거고 미국은 좀 세게 발현됐고 좀 과하게 좀 발현되는데 이게 쇼 커버링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여기서 못 잡았으니까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 생각 외국인들은. 근데 게다가 가격도 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금. 좀 안타깝죠. 5년, 5년을 땡겨오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도기님은 반도체 주식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잘 나갈지 몰라서 한 4-5가지 종목을 이제 골라서 담아 놓으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더 앞으로를 위해서 더 담으려고 하시는 그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반도체를 좀 덜 담은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담아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더 담았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한번 세게 중간에 이루어지면 그때 고민을 해볼 겁니다. 이 반도체 주식이 어떤 걸 더 담을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적진 않아요. 예, 딱 반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유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되는데 이게 이제 시차는 있을 수 있고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비중이 적진 않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골고루 섹터별로도 비중을 좀 가른 편이니까.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는 뭐 일정 수준 갖고 가야 되는 게 답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오래 쉬었어요. 한번 올해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엔터 주식은 네. 이제 시작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다 올랐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까우신 분이 계시니까 뭐 현장의 얘기도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으시고 이럴 것 같은데, 각도기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뭐 전 세계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 초창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미 뭐 진짜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린 5년 정도는 땡겨온 가격인가요? 네. 그 국내 시장만 보면 이미 다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시장 보면 더 이상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해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 저 이번에 태국 가서는 한국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봐고. 너무 시골에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마사지만 받아서 그럴까. 명상 음악만 나오던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산업적으로는 초기가 맞는 것 같고,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좀 땡겨 왔고요. 근데 이게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되는 IP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갖고 있어요. IP를 생성하는 플랫폼이에요. 넷플릭스가 딱 그런 거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익에 못 쫓아오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한 3-4년 뒤를 생각해 보면 3-4년 뒤에 모르긴 하겠으나,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게 이제 2-3년 된 흐름이 아니거든요. 5년 10년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JYP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하려고 그렇게 그 소녀시대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는 SM이고. 네, 죄송합니다. 원더걸스 노바디 그거. 남의 집에 잘못 데리고 왔으면 난리 났어요. 네, 그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대로 못 자리 잡았고 했었는데, 그게 저는 그 과정들 모두 응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근데 주가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게 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워낙 사고를 이렇게 손실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손실을 안 당하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밑공간이 열려 있고 윗공간이 열려 있는 걸 잘 안 해요. 엔터는 위에 공간도 열려 있는 건 확실한데 밑에도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못한 건데 좀 실수인 것 같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뜨기 전에도 분명히 엔터주 괜찮을 것 같다. 그때도 싸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PBR 0.3, PR 0.5 뭐 이런 거에서 부지기수가 있는데 이게 싸지. 저거는 뭐 싸진 않잖아. 이렇게 된 거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문물을 이제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싼 거, 구닥다리 뭐 이런 그거 거 아니에요. 말로는 저는 전기차 포지션이 제일 커요. 포지션 중에 전기차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전기차 무조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담을 것도 전기차 관련 주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래 뭐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드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파워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당해서 그래요. 상장했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믿어? 막 이랬던 건데 그 지금 이제 엔터의 그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역량이 대단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런 대접을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 부차 한도 협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말을 하셨고 누구보다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셨고 뭐 사실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또 요즘 나온 얘기는 저게 해결되고 나면 한번 충격이 올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네. 실업률도 좋고 그래서 네. 요즘은 6월달에 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뭐 한 70% 정도까지 물론 뭐 네. 패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그래 뭐 이제는 좋은 일만 금리는 안 오르고 뭐 부채 한도 협상 또 잘 해결됐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하반기를 쭉 갈 것 같았는데 뭐 해결되고 나니까 출렁거릴 수도 있다 네. 그러고 또 금리를 한번 더 올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각도기님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계속 흔들겠죠. 그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5월달 금리 올리면서 이걸 계속 흔들 거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이번 문구벼다를 봐서는 6월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맞고요. 이제 동결하고 나서도 그렇게 흔들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믿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요소는 굉장히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토마스 바킨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기업들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도록 만들어야만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꺾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가 사람들이 돈 쓰는데 영향을 그렇게 주느냐가 고민인 거예요. 미국은. 그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변동금리라서 우리는 바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3.5%만 돼도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5% 올렸어 봐. 우리는 진짜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소비 경기들은. 근데 미국은 옛날에 다 받았던 뭐 2%짜리 2%대 그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뭐 안 갚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게 격차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좀 해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분이 좀 있고 금리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6월달에 올리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더 웃기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제가 아침 방송을 못했는데 거기 사실 내용이 핵심이 이거예요. 채권 시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리고 떨어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등등등 해서 좀 밀렸다가 근데 또 그렇게 봐요. 근데 주식 시장은 금리를 이제 안 올릴 거야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네. 또 지금 금융 시장에서 금리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서로 완전히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딴 동네를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어딘가를 쏠렸을 때 한쪽은 되게 타격을 많이 입겠구나. 한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을 때 어떤 충격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안 당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되게 애매한 상황은 채권과 주식시장이 완전히 딴 동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주시장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 지난번에 아침 방송에서 자 이거 정말 좋은 때 왔습니다.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금리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정도에 오면 만족하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럼요. 그런데 환율은 분명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원화 보유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 아닌 것 같고요. 있는 달러로 하는 거는? 있는 달러로 가는 건 오케이고 그 다음에 굳이 10년물로 가격 차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캐리나 다 따먹어라. 5%면 얼마나 좋으냐. 달러 갖고 있는 분은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그거 투자해서 달러 캐리를 다 따먹어라.
금은 확실히 온스당 2,000불에서 확실히 눌리죠? 네. 맞죠? 네.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있는 금 좀 정리 좀 하고 2,000불 넘을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면 어떡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서 2,000불 넘으면 좀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네.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세게 올라가면 금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대체제가 생긴 거니까.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하방으로 아니 더 나빠질 이슈가 점점 줄어드는데 하방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는 악재의 중첩에서부터 악재가 자꾸 소멸되어 가는 쪽으로 가는데 시장은 그대로 그 악재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나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그 증시각도기 카페에도 누가 이제 링크를 올려놓으셨던데 사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구조적인 저성장에 이미 빠져 들어왔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 타협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어서 해결하기가 힘들다. 뭐 하느니 금리를 뭐 조금 올리든 아니면 좀 내리든 이렇게 돈 풀고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이 왔을 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1.4% 때 아니면 그보다 그 밑 1.2%까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결국 1번처럼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면 결국 주식시장은 길게 봤을 때 좋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성장을 못 하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 그래서 차라리 이제 성장을 다시 한다는 일본 주식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요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 일본 주식도 네 그렇고 미국 주식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창훈 총재가 할 말을 했다고 할 필요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합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서로 간에 뭐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너무 없이 서로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왜 맨날 싸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요즘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만 위기를 당한 국가들을 거의 대부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거대한 레버리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회사가 그 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에 빠지거나 후퇴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가 많으면 안 돼요. 네. 레버리지가 불을 일으켜 주는 거긴 한데 레버리지가 잘못돼서 스텝 꼬여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눌렀어야 돼. 더 빨리. 근데 그걸 못 눌렀어. 그러면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좀 큰 회사,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국 똑같잖아요. 미국도 빅테크는 더 좋고 중소기업은 지금 어렵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제가 요즘 보면서 그래 헤어스타일도 비슷한 배터리 아저씨랑 우리 각도기님이랑 또 좀 사이좋게 지내면 물론 각도기님은 가만히 계시고 거기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같은데 주님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힘드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아니 뭐 사실은 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그냥 얘기나 하고 하루 싶다 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주식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뭐 2차 전지를 저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다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쭉 올랐다 빠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결국 전 다치는 게 싫거든 사람들이. 다치면 시장을 떠나고
여기다 치를 떨고 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다 녹아버리는 사람들도 조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주식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사업과 주식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논리의 단순함이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구나 이번에 체험을 했고 논리가 단순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근데 투자는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논리의 단순함이랑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네. 이런 논리의 단순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뭐 15억대 차가 있는데 지금 1억 5천대도 안 됐어요. 아직 10배 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주가도 10배 성장해야 돼. 산업이 10배 성장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10배 성장은 다른 얘기예요. 전혀. 예. 자꾸 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땡겼고 막 5년 이걸 땡겼는데 앞으로 또 얼마 그 사이에 이게 만약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면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올 것이고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면 뭐 다 성장하고 나서 성적표를 보니까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어쩔 거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각도기님 말씀하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마라탕 집이 잘 된다고 와 나도 마라탕 집 하나 해야지라고 해서 체인점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 되면 진짜 순식간에 한 6개월에 한 두세 개가 옆에 더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솔직히 뭐 이렇게 분식점 정도 하면 마라탕 집으로 간판 바꿔서 또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다 참여하겠죠. 네, 요즘 그렇죠. 뭐 알루미늄 뭐 이렇게 얇게 만드는 회사도 우리도 2차 전지주다 그러고 다 2차 전지주로 가니까 이제 각동이님께서는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근데 그것도 너무 강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종교처럼 그렇게 뭐 믿습니까? 뭐 날 믿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버핏이 그렇게 추앙받는 거는 오랜 동안 그 결을 시켰는데 그 결이 맞았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버핏을 사회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투자에서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수준까지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대단한 얘기할 게 없고 우리들의 모든 투자자들의 스승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 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버핏 같은 경우는 다 익은 열매만 따는 사람이지 아니 씨를 뿌려갖고 일어나게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인수한 기업을 원칙에 따라서 인수하고 그것들이 꾸준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돈놀이 안 하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놀이 안 해요. 절대 회사를 사고 파는 이런 거 안 해요. 뭐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런 거 잘 안 하고 연속적으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훌륭한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절대 그런 거 투자 안 할 사람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의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전기차가 뭐 예를 들면 10대 중에 3대가 팔린다고 하면 7대는 지금 또 내연기관이 팔리잖아요. 이 차들이 팔리고 나면 최소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굴러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정유 산업, 석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될 것이다, 사장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석탄이 쓰이는 거 보면 석유가 발견됐지만 그렇게 쉽게 석유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버핏도 정유회사에 또 이제 투자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분명히 전기차의 시대가 오겠지만 반대로 저같이 이제 방금 생각을 해서 정유회사나 이런 회사를 꾸준하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도기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먼 거 한 얘기했습니다. 석유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주로 써야 된다. 연료로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사업은 영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사업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이 사업은 계속 될 거고, 그러나 이제 개솔린이라든가 이제 자동차 연료 쪽과 그다음에 발전 쪽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이게 아직 특이점을 못 지났다는 건 전기차가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 확연하게 바뀔 거고, 그건 지금 중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중국의 1년 전기차 생산량가 700만 대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한 달에 지금 한 6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런 이런 식으로 따지면 700만 대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침투율이 30%가량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세계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성심성의껏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시차 제공 다 하시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서 각도기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들이도 좀 하시고 여유 있는 그러니까 시간 가지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